네, 현재보다 1년 후에 집값을 묻는 주택 가격 전망 지수 조사 결과 40세 미만 청년층의 지수가 13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즉 20대, 30대 청년층은 향후에도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겠는데요. 최근 수년 동안 집값이 빠르게 상승한 탓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층의 매매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만큼 또 거래가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 저평가되고 있는 물건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물건들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물건들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핵심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가치 높은 물건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방송 보시다가 이 두 가지 물건에 관련해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시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샵 3989번 딱 네 숫자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부동산의 가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저희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부터 또 지금부터 부동산 온에어 준비된 소식 시작합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이 시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 분석 그리고 지역 분석까지 도움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또 유튜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길이 뚫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그런 건 사실이고요. 철도망이라든가 뭐 도로, 새롭게 생기는 도로뿐만 아니라 그 도로의 폭이라든가 그 도로가 또 어디를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접근성이 뛰어나지면서 그 지역의 토지들, 특히 이제 그 지역의 부동산들의 활용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는 실제적으로 기관망 산업, 특히 이제 SOC 산업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기본적인 SOC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지역과 지역을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근접성을 뛰어나게 만들기 위한 철도망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또는 현재 그 도로까지 연결된 부분에서 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철도 같은 경우는 뭐 현재 복선 전철 사업을 해서 그 지역 이용객을 더 늘린다거나 이런 형태로 가겠죠. 그렇다면 1차는 이미 뭐 90년대 후반 정도에 시작이 됐다는 얘기고요. 2차 대도시권 광역 교통 계획. 그러니까 대도시권입니다. 대도시권이기 때문에 지방 소도시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광역시 정도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시행 계획이 또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적으로 기간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갑니다. 실제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는 20년 계획을 잡고요. 20년적인 국도 종합계획과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이 크게 큰 틀 두 개로 잡아서 대도시권 광역 교통 기본 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권에 광역교통망, 근데 중소도시에서 대도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들을 확충해 주게 되면 중소도시 쪽으로 인구가 분산 효과도 있고 또 그 지역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할도 되기 때문에 20년 정도의 장기적인 플랜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잡고요.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또 새롭게 수립을 해서 실제로 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조금 짧게 봤을 때 10년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20년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요즘 같은 경우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굉장히 또 중점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든가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 철도와 도로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 지속 가능한 국가 교통 물류, 그러니까 철도와 도로 물류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 10년 계획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과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지방 교통 물류 발전 계획이 같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지역으로는.
그 다음이 이제 10년 단위를 또 5년으로 또 쪼갭니다. 그랬을 때 5년 단위는 계획, 시행 계획이라고 보는데요. 시행 계획 같은 경우는 중기, 환승센터, 복합센터 구축 계획이라든가 대도시권 교통 혼잡 도로 개선 사업이라든가 조금 작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죠. 그래서 대중교통 기본 계획부터 해서 국가교통 안전 기본 계획, 그다음에 환승센터 조성 사업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도시권 교통 광역교통 기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도시교통 정비 중기 사업이라든가 보행교통 또 지방교통 약자를 위한 또 교통 기본 계획 뭐 이런 거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보통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을 위한 국가 도로망 철도망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교통 계획을 잡을 때는 20년 중에서 10년, 5년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시작을 한다. 그 중에는 이제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부터 들어가 있고 김포부터 연결되는 또 현재 전철 연장선이라든가 각 지역별로 해서 현재 철도 전철망 연장선들이 있습니다. 전철망이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다 이 기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 기본 계획의 범위를 보게 되면 최장 20년, 2차 기본 계획은 20년짜리이기 때문에 2021년도부터 언제까지? 2040년도까지의 기본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4차 시행 계획이라고 해서 5년짜리가 얼마 전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짜리 계획은 이제 향후 2025년에는 다시 또 5차 시행 계획으로 6차, 7차로 연결되겠죠. 공간적으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수도권 지역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이렇게 대도시권과 연결된 지방도시와 연결될 수 있는 현재 도로망, 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1년도에 또 16년도에 21년도 올해죠. 올해 이제 시작이 되는 사업들이 5년 단위로 또 계획을 잡아놓은 거고요. 거기에는 현재 고속도로, 고속철도라든가 일반 철도 이거는 신규 사업이 19개, 기시행, 그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들 워낙 중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쭉 연결되는 사업이죠. 연결 사업이기 때문에 기시행 사업이 39개, 거기에 광역철도 신규 3개, 이게 GTX 노선에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시행 15개, 그 다음에 이제 추가 검토 대상이 20개 정도가 되고요. 3차 계획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이 36개, 기시행 49개, 추가 검토 사항이 20개. 이렇게 해서 각 현재 그 지역별 연결 사업들을 굉장히 꾸준하게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중장기 플랜이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계속 연결되는 계속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별이나 권역별로 봤을 때도 수도권과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또 비수도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보통 이제 신규 사업 같은 경우도 수도권 지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신규 사업이 83%가 들어가 있고요. 비수도권이 이제 17% 비율로 이제 나타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 지역에 실제적으로 인구가 워낙 또 2천만 명 이상인데 몰려 살다 보니까 교통망에 관련된 개선 사업들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교통 지옥이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선 사업들을 진행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각 지역,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강선도로의 지하 사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광역 교통 계획,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아주 작은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속되는 사업들은 수도권 지역에 현재 91%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뭐 절도 연장선부터 해서 간선도로 연결되는 부분이라든가 GTX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광역 버스 교통망 사업도 개선 사업들도 있죠. 또 정비 사업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91%, 비수도권 지역이 9%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몰려있는 지역은 당연히 그 지역 교통망들을 개선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비용들도 많이 또 예산이 편성이 수도권 지역으로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시행계획, 금차 계획기간은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딱 5년입니다. 5년짜리 총 투자 규모는 19조 원이고요. 19조 원에 계속되는 사업, 여태까지 진행됐던 사업이 16조 4천억 원 정도가 현재 계속 지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규 사업이 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실제적으로 계속되는 사업과 광역철도, 광역도로, 광역 BRT, 환승센터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계속되는 사업이 86%,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이 1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이제 완결이 되는 또 이제 어느 준공이 되는 시점 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 지역들 계속되는 사업들 구간에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부동산 수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시점은 개통되기 전입니다. 개통되기 전에 기대 수익률이 워낙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개통된 후에는 가격이 좀 안정화되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개통되기 전에 그 지역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적인 범위를 보게 되면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5년짜리 대도시권 5개 권역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부터 인천, 인천광역시부터 경기도까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그래서 광역시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광역시권부터 해서 연결되는 부분은 부산 같은 경우는 경주라든가 양산이라든가 김해, 창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여건들이 도로 철도망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구미라든가 경산, 칠곡, 창녕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연결 도로 사업들이 철도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는 나주라든가 담양, 화순, 한평, 장선 이런 지역들까지도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거미줄처럼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시권의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성 자체가 수도권 지역에 2천만 명 이상이 또 현재 거주하다 보니 99년도와 2018년도의 차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붉은색이 많이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인구 밀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인구 밀도가 높아진 만큼 광역교통 버스 교통망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GTX C, A, B, C 노선부터 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현재 신도시들이라든가 3기 신도시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사업들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가장 빠르게 개통될 수 있는 지역들, 가장 완공이 빠른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더욱더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GTX D 노선은 다시 재검토했지만 실제적으로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만 현재 운행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 노선이 실제적으로는 현재 하남을 지나서 이제 강남을 지나 하남까지 연결되는 거로 이제 당초에 이제 어느 정도는 지역민이라든가 또 어떤 그 지자체라든가 이런 형태에서는 그걸 원했지만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장 빠른 속도의 광역교통버스, 교통철도망은 GTX A 노선이고요. 현재 착공해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 덕정부터 해서 군포 지나 수원까지 연결되는 C 노선 같은 경우도 현재 보상 작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도에서 연결돼서 왕십리 청량리까지 연결되는 또 B 노선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각 지역마다 연결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현재 그 지역적인 연결 여건들을 충분히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위례에서 또 과천까지 연결되는 또 현재 철도망이라든가 거기에 또 분당 연장선, 기흥에서 오산까지 가는 부분, 별내선 연장은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 삼동, 위례에서 삼동까지 연결되는 부분과 위례에서도 신사까지 연결되는 경전철 사업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광역철도망 안에는 굉장히 세분화된 계획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들이 또 각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인구가 얼마만큼 몰려들고 있는가 이걸 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별 편차도 또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거주 인구라든가 생활 인구가 많은 지역들 그 주변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생뚱맞게 새롭게 전철역이나 철도망 구축이 돼서 그 지역 교통망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어느 정도 거주민들이 늘어나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거든요. 생활 인구가 많으면서 현재 그 지역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 그 지역을 거치고 있는 전철망이라든가 철도망들 이런 지역을 한번 투자 여건을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꼼꼼하게 1대1로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개별 상담을 진행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주제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이라는 주제라고 합니다. 소장님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1대1 무료 상담이고요. 세미나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요즘에 또 다시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 환자들이 더 급증하면서 사실 조금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1대1 무료 상담이라든가 전화 상담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다음 정부에는 당연히 부동산 정책이 1순위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권 후보자들이 대부분 다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실제로 굉장히 머리를 또 싸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 펼쳐질 부동산 정책이 어떤 형태로 또 만들어질지 그거에 따라서 투자처도 달라지고요.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도 그만큼 또 활기를 띠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대1 상담 원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이후에 좀 더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4 저희가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문자들 샵 3989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부터는요. 그렇다면 유망 투자자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물건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위치는 2호선과 3호선 교대역에서 도보로 약 9분,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도 인접해 있다고 합니다. 이 서초동 다세대 주택의 현재 시세는 5억 4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 가장 만나볼 첫 번째 물건,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소장님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강남 서초 지역의 전철노선 그다음에 도로망들이 가장 확충이 잘 되는 지역이죠. 거의 뭐 80% 90% 이상이 다 강남 서초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2호선과 3호선 남부터미널역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이미 신축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한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남부터미널역과 교대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2호선과 3호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환승역이 있는 그런 전철 노선이고요. 다세대 주택의 실전용이 40.5제곱미터, 거기 별도의 테라스 공간까지 있는 호실이 한 3개 정도 되고요.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 정도 시세 형성돼 있고요.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서초동에는 고급 주택가가 많죠. 예전에 있었던 현재 저층 단지의 고급 빌라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그 주변이고요. 파락군이라든가 편리한 줄구 환경, 또 개발 호재나 희소성 높은 또 입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요. 강남 서초 지역에는 신축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 높고요.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자녀분들한테도 현재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대역과 남부터미널 이용할 수 2호선과 3호선 같이 연결할 수 있죠. 오른쪽에 말씀드렸던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이 간선도로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서초와의 시 구간이 또 그만큼 활성화될 테고요. 아래쪽엔 서초와 중심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연결된 지역이고요. 롯데라든가 삼성 대기업들 많이 몰려있는 강남대로 테헤란로, 그 주변에는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초 우성 무지개 신축, 또 신동아 재건축 아파트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고요.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바로 지점이고요. 또 위쪽으로 봤을 때 장지터널과 연결된 현재 사당 방백권역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주변의 학구는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 그다음에 서초중학교까지 중고등학교들이 빼곡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이 그만큼 현재 학부모 수요들이 많고요. 학군 수요가 많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트빌리 가로수길을 연결하면서 실질적으로 세빛섬까지 문화지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부터 세빛섬,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전에 진행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트밸리 가로수길 조성되면서 상권이 특화가 되고 현재 생활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현재 예술의 전당과 법원단지, 종합병원부터 각종 교통망들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은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때는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지만 그 중에서 메인은 반포 IC와 서초 IC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현재 복합예술문화단지와 주거 상업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 직장 구성이라든가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 롯데타운도 곧 착공을 하게 되면 현재 그 주변이 업무와 편의시설 또 판매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의 그림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삼성이라든가 테헤란로부터 강남대로까지 연결된 대기업들 밀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거고요. 남부터미널 역세권 고밀도 개발 사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부터미널이 현재 개량 사업을 하면서 새롭게 신축 터미널이 만들어지고 호텔과 쇼핑몰부터 영화관, 터미널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변이 복합사업지구로 또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고요. 전세는 4억 5천만 원부터 5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이 9천만 원부터 1억 3천만 원 정도, 또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 3천만 원으로 120에서 150만 원 정도 이상 나온다. 그리고 대출 금액이 2억 1천만 원부터 2억 6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이고요. 앞으로 이제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수요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축 다세대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물건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다가 이 물건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두 번째 물건이 준비가 되어 있죠. 다음 물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물건입니다. 강남 불패라는 말이 있죠. 서울의 중심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의 역세권이고요. 역삼동 오피스텔의 현재 시세는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서울의 중심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요. 소장님, 두 번째 물건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강남구를 관통하고 있는 2호선 라인 중에 가장 그래도 인구 밀도가 높은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 그 구간이 가장 메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호선 중에서는요. 그래서 강남역과 역삼역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주거와 또 업무 겸용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소형 오피스텔이고요. 1.5룸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도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도보 3분 정도 거리, 거의 딱 중간에 위치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텔이면서 26.19제곱미터의 실제적인 현재 원룸 수요가 오늘 많은 지역이죠.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투자 금액은 5,700만 원부터 8,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의 직장인 수요는 현재 우리나라 현재 먹거리 사업들이 변화들이 워낙 무쌍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직장인들의 새로운 직장인 수요가 증가되고 임대 수요가 만들어지겠죠. 개발 호재나 당연히 지속적으로 미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위치고요. 또 상권이라든가 직업군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공실이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현재 구간 봤을 때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 구간이 메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전철역 2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역과 역삼역. 강남역은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곧 개통하게 되면 당연히 이 중에 생활인구가 많아지고 환승객이 많아질 테고 또 그 주변이 인구 구성이 더욱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철과 연결된 국제로 복합지구 삼성동에 또 개발되고 있는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죠.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전철역 노선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합시설과 현재 IT 창업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죠.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 젊은 2030 직장인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가 조사를 해본 결과를 봤을 때도 현재 신림동보다 더 많은 지역입니다. 혼자 사는 인구가 강남과 역삼에 많이 몰려 산다. 그만큼 현재 원룸과 1.5룸 수요가 많다는 얘기고요. 젊은 층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임대업도 굉장히 괜찮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강남역에서 역삼역에서 바로 현재 바로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남역에 있는 이 대형 상권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용하긴 하지만 어깨로 부딪히며 다닐 정도로 정말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고요. 신논현역과 연결된 또 먹거리 시장이라든가 또 각종 교통 버스망들 현재 지방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재 수도권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버스들은 전부 다 이 강남역 일대로 지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교통망시설이라든가 주변의 인프라들,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들 이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법원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워낙 좋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 토지 가격이 월등히 오르고 있는 지역이죠. 오피스텔인데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변에 앞으로도 투자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오피스텔을 단순하게 수익형으로만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의 가격적인 조건이 워낙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보시고요. 르네상스 호텔 자체가 이제는 업무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업무와 숙박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져서 실제적으로 현재 두 동이 현재 완공이 됐고요. 이 주변에 이제 인구 구성들이 좋아지는 이 기업체들이라든가 중소기업부터 대형기업까지 이제 이 자리를 빼곡하게 차지하게 되면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들이라든가 직장인들이 많아질 테고 그 주변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강남 지역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 현재 지하 공간과 지상 공간을 같이 개발을 하는 송파와 탄천, 한강 정비공역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한강 르네상스 사업까지 연결된 지역이고요. 현재 현대자동차는 착공을 했습니다. 지하 공간 현재 공사 한창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 그룹의 현대 기아자동차 외에 전시장부터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기타 다른 업종까지도 현재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인구 구성들이 그만큼 좋아지면서 유동인구가 100만 명 이상을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광역교통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환승센터가 들어간 지역이죠. 삼성역에는 GTX A노선, B노선, C노선까지 해서 연결되는 위례신사선까지 같이 연결되는 KTX, SRT, GTX까지 연결이 되는 또 위례신사선 경전철까지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환승센터가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여건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따라서 전철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가까운 전철역으로 현재 연계 개발을 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현재 삼성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상업지역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고요. 용도 지역에 봤을 때는 기본 용적률 자체가 상향이 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또 이 물건이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전세는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현재 임대 중입니다. 그리고 5억 7천만 원, 5,700만 원이나 8,300만 원 정도 투자 가능하다. 전세 투자 가능하고요. 월세 같은 거 보증 2천만 원, 월 105에서 130만 원 정도 이상 나옵니다. 거의 2억 4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 정도 대출 활용하시게 되면 내 돈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면서 여러 개 보유하시게 되면 현재 노후 생활도 보장될 수 있는 수익과 차익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업무 주거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까지 소개 도움 주셨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던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까지 포함해서 오늘 두 가지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94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부에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입니다. 네, 앞으로 앞서 1:1 상담도 또 도움 주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고민들까지 해결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원하시는 시청자분들 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세대나 다음 시간 또 다음의 미래를 설계하는 게 부동산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를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변화가 올 테고요. 그 변화 속에서 투자 차로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정부, 다음 정부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조금 애를 쓸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여건들 미리 상담을 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궁금했던 점이라든가 또 투자처를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라든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거나 전화로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신 소장님께서 직접 도움 주실 예정이고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시부터 4시라고 합니다.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개입자분들 입장에서 혼자 다 챙겨보고 또 물건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세미나가 아닌 1:1 상담을 통해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예약 또한 저희 같은 번호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물건에 관련해서 궁금증, 고민, 개인적인 고민까지도 서울지역 번호 02-2638-3994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1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2부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본격적으로 2부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가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저희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94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입니다. 네, 2부에도 두 가지 물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물건은요. 학군, 편의시설, 일자리 등 다방면으로 장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서초구 방배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자리까지 품고 있는 곳이라고 하죠. 광명시 광명동에서 3룸 다세대 주택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물건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지역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는 7호선 내방역 역세권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6,500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설명 도움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희입니다. 요즘에 지금 현재 강남의 서초구나 강남구나 아파트 가격이 아주 많이 올라 있죠. 현재 지금 서초구 방배동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가 25억에서 30억까지 지금 현재 시속도 올라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다 보니 아파트만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세대까지도 지금 같이 더불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서초구 방배동 투룸 다세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7호선이라고 하죠. 내방역 역세권입니다. 이곳에서 한 5분 정도 지금 현재 걸릴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투룸입니다. 요즘에 투룸이라고 해도 거리에 면적이 조금 더 있으면서 완전히 올 그 옵션입니다. 이제는 에어컨이 한 대가 아니라 방방이 다 3대가 들어있을 정도의 굉장히 옵션이 잘 갖춰져 있고요. 여기에 세탁기 또 내지는 공기청정기 또 인덕션까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아주 못 만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곳에서 실사용 면적이 44.45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 시세는 5억 6,500, 5억 7천이라고 하면 8천에서 8,5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투자 포인트로 넘어갈까 합니다. 투자 포인트 넘어가면 서초구 방배동의 투룸 다세대이기는 합니다만 이쪽에는 많은 지금 현재 업무직으로서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1인 2유 가구들이 상당히 찾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족 단위로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1인 2유들이 상당히 많이 찾을 수 있는 지금 투룸 다세대인데 업무단지라든가 지금 현재 8학군이 있어서 주거 환경에는 좋고요. 개발 호지에 대해서는 사당 이수의 복합 환승센터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하 9층에서부터 지상 26층까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복합 대단지 조성이 되면서 이곳에서도 상당히 앞으로의 개발이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요지가 되는 부분이고요. 사당동이 요즘에 많이 개발이 되죠. 방배동, 서초구와 같이 어우러서 있는데 사당동은 이미 청년 특구 지역으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유동 인구가 거의 20만 인구가 넘을 정도의 사당역이 번화한데 이곳에서 또 좀 가면 장승배기 송업 행성타운으로 인해서 그 분이 다시 들어간다면 거의 한 15,000평 부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개발 호재에 이렇게 복합 환승센터라든가 복합 업무단지라든가 청년 특구 지역으로서 지금 현재 항업할 수 있는 그런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에 지금 현재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학군과 편의시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이제 주변으로 인해서 재건적 호재까지 더해져서 입지 조건이 더욱더 이제 발전할 것으로 굉장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자세한 입지 분석 살펴볼까요? 서초구 지금 현재 방배동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호재도 많고 입지 조건이 좋죠. 2호선인데 2호선에서 지금 현재 사당역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내방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에 있습니다. 이 7호선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4호선, 7호선 같이 사당역에서 갈 수 있고 내방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는 고속터미널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강남까지 넘어가는 데 있고 이 서리풀 터널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이곳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법조타운 옆에 지금 현재 여기가 서리풀턴의 정보사 부지라는 그런 부분들이 동서남북에 의해서 실리콘밸리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분들 축구장 13배의 넓이가 지금 현재 오피스 타운이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법조타운도 있고 여기에 지금 검찰청이라든가 서울대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해도 거의 한 6천 명이 넘는 그런 부분이고요. 방배동에는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한참 이주 중이고 지금 현재 펜스를 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요 상당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초동이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매봉재산 바로 옆에 있죠. 서리풀 터널 서리풀 공원도 바로 옆에 있고 국립현충원도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조금 나가면 한강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어우러서 지낼 수 있는 아주 요건이 갖춰져 있는 그런 그 방배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업무로 인해서 1인 이유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장인들이 많아서 입지 조건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인 건데 여기에서 광화문을 간다거나 우리가 지금 중심을 놓고 본다면 업무의 중심, 광화문이라든가 여의도, 서초, 강남을 업무직으로 세 개의 우리가 핵심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광화문에 지금 논스톱으로 갈 수 있고 여의도 금융타운도 마찬가지고 서저동의 법조타운이라든가 업무지구라든가 지금 현재 삼성동에 강동의 업무지구까지 같이 어우러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하루의 유동인구 강남역만 해도 하루의 유동인구는 거의 한 60만 인구가 넘습니다. 서초동이나 교대나 지금 현재 내방역까지 계속해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이곳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는 숭실대라든가 또 내지는 중앙대학교, 서울대학교 다 같이 갖춰져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이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지 조건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 도움 주셨는데요. 서초구 일대 역시 개발 호재가 이제 주변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욱더 미래가 기대가 되는 물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 호재 소식도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개발 호재는 지금 현재 서초구 쪽의 방배동은 그래도 본다라면 재건축, 재개발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5구역에는 지금 펜스를 쳐서 공사 중에 있는데 이곳의 이주는 모두 다 끝났고 3,000세대가 넘는 그런 그 아주 대단지에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방배 6구역도 펜스에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13구역이라든가 또 내지는 8구역이라든가 14구역이라든가 15구역에 대한 부분도 관리 처분이라든가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이곳에서 지금 2호선을 기준으로 7호선 기준으로 여기에 보면은 9호선 기준으로 있고 이 전체적인 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거의 2만 세대가 넘습니다. 전체로 다 한다라면 하면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고 지금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빌라에 대한 부분이 다세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사당의 복합 환승센터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개발의 요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사당역에는 지하 9층에서부터 지상 26층까지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곳에 지금 많은 환승센터 버스라든가 또 내지는 그 자동차라든가 지상에는 업무타운이 들어가고 지하에는 모두 이렇게 쇼핑몰이라든가 같이 어우러서 들어가면 상당히 같이 어우러서 높은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5개발 지역 5구역이 3,000세대 넘는 것 같이 어우러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당이라든가 방배 재개발로 인해서도 지금 이것도 같이 어우러지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탄다면 방배 IC 쪽으로만 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강남 순환도로까지 있어서 조금 고속도로 진입은 상당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남 쪽에 서초구 쪽에 지금 이제 전철 2호선, 7호선, 4호선, 9호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사당역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경전철이 지금 운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2022년도 첫 번째 신림선이 개통이 되고 2024년도에 지금 현재 신림선 난곡선이 되고 지금 이제 2026년도에는 여기 서부선이 개통이 될 예정인데 여기가 경전철이 나름대로의 경량이 나름대로의 두 량입니다. 한 량이 아니라 두 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어디든지 다 환승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이렇게 지금 난곡선에 대한 부분은 남양에서부터 이렇게 세 가지 삼각형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관악구에 사시는 분들도 같이 어우러서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남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지구 단위가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강남역에는 이미 삼성타운이라는 부분과 거기에 지금 큰 업무 단지로 인해서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의 인구만 해도 거의가 1만 명이 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 옆에 롯데 칠성 부지라는 부분이 지구 단위에 의해서 지금 뭐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게 허가가 나서 거의 한 40층 넘는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곳에도 업무지구로 인해서
그래서 많은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여기도 오피스텔 다 들어간다고 보시는데 이 지금 현재 강남역에서 교대역, 서초역까지만 높은 건물이 그렇게 많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삼성역까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건물을 새로 짓고 있고 있는데 이곳만 지금 부족해서 지구 단위로 인해서 계획이 되면 조금 더 이렇게 테헤란로까지 가는 그런 부분에 논스톱으로 같이 방배동 어우러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격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가격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실까요? 네, 가격은 지금 그 투룸인데 풀옵션입니다. 완전 풀옵션이 에어컨 세대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강조하고요. 5억 6,500에서 5억 7천 예상을 하는데 전세가 4억 8,500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8,000에서 8,500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물건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증이나 고민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도움 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물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한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위치는 7호선 광명 사거리역 도보로 5분 거리라고 하고요. 현재 시세는 4억 4,5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한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차영애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광명동이 미니 신도시라서 2만 5천 세대가 지금 현재 발표가 돼 있죠. 9년 만에 지금 현재 광명 9구역이라는 부분이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명 뉴타운이라는 부분은 1구역에서 16구역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지금 현재 철거 중에 있고 이주 중에 있고 얼마 있으면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광명 신도시, 작은 미니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명 신도시의 3룸 다세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호선 광명 사거리역 또 내지는 철산역이 있습니다. 철산역에서 지금 현재 도보로 똑같이 5분 정도면 되고요. 3룸입니다. 여기 모두 주차가 지금 현재 주차 시설은 거의 100%입니다. 100%로 갖춰져 있고요. 전용 면적이 63.99이지만 실사용 면적은 거의 28평형입니다. 28평형으로 돼 있어서 가족 단위로도 충분하게 거주하고 지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시세는 4억 4,500에서 4억 5천이고 실투자 금액은 5천에서 5,5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여기서 또 실투자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투자 포인트 광명동에 지금 3룸 다세대를 말씀을 드리는데 역세권입니다. 광명 사거리 또 내지는 철산역에서 역세권이고요. 이곳에 지금 시흥에 광명역과 같이 어우러서 지벨리가 들어가고 강남 집지 근접하는데 28분이 걸리더라고요. 28분에 지금 현재 강남까지 진입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광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서울하고 다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가산디지털이죠. 가산디지털하고 바로 다음 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군에 대한 부분,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 근린시설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갖춰져 있지만 노후가 많아서 여기도 개발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기대할 수 있는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강남을 향하고 있고 또 수요층도 풍부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대표님 자세한 입지 분석도 살펴볼까요? 네. 입지는 지금 현재 서울의 경계라고 그랬습니다. 가산디지털에서 다 바로 다음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광명입니다. 이 전체가 지금 16구역까지 되는 뉴타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철산역이나 광명역에서 중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에 지금 1호선이나 KTX라든가 TX라든가 1호선이라든가 또 4호선이라든가 우리가 또 모두 만날 수 있는 그 부분인 건데 해서 지금 현재 전철을 탄다라고 하면 편리하게 지금 현재 28분이면 강남까지 진입이 가능하고요. 여의도까지도 갈 수 있고요. 인구는 지금 32만 명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곳은 30, 40대 젊은 층으로 인구가 풍부하고 지금 세입자들도 상당히 주거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광명 사거리에는 많은 지금 현재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편리성이라 된 거 백화점이라든가 또 내지는 백화점이라든가 여기에 사거리역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인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다 이렇게 학군에 대한 부분도 갖춰져 있지요. 오늘도 지금 광명동은 계속해서
헐고 있습니다. 펜스를 치고 헐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감천에 대한 부분도 너부대 근린공원도 같이 엮어져 있는 그런 녹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강명은 지금 현재 그 강명 KTX가 옆에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7호선에 대한 부분, 뭐 강명 철산역 가운데라 그랬죠. 같이 엮어서 이렇게 지금 강명역은 뉴타운으로 지금 16개의 뉴타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흥과 강명역에 같이 지이밸리라는 업무단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거의 한 74만 평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현재도 자적형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자적형으로 인해서 이곳에 많은 출퇴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긴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여기 매화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주거환경 또 내지는 일자리 창출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이 지역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 이 물건도 중요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그렇다면 주변에 또 어떤 호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개발 호재 소식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광명동에 뉴타운이 개발되는데 2만 5천 세대의 작은 미니 신도시가 형성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4789구역이 있는데 8구역 지금 현재 없고 1구역, 2구역에서 보면 다 이렇게 공공도 가지만 민간으로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다 1군 회사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6구역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강명을 가시면 아마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공사를 하는지 동네가 다 들쑤셔 나가지고 이제는 이 동네가 어떻게 변신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변할 건가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강명입니다. 관심을 아주 가지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1구역에서부터 16구역까지 있습니다만 가운데만 지금 현재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지금 현재 앞으로 나름대로의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2022년도에 착공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판교의 테크노밸리가 지금 현재 74만 평 규모에 지금 개발이 된다라고 했는데 물류 유통이라든가 주거 문화라든가 첨단 R&D라든가 산업 제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지금 현재 기업이 2,200개가 들어가고 일자리는 9,700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의 서남부의 최대의 테크노밸리가 조성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전철망이 이 강명입니다. 강명에 순환선이 있죠. 강명 시흥 순환선이 있고 여기에 지금 제2경인선이라든가 강명 시흥선이라든가 KTX의 강명역이라든가 강명 사거리라든가 이렇게 지금 사통팔달의 모든 전철망이 갖춰져 있어서 지금 이렇게 목동의 신구로선은 목동과 노선이 그렇게 깔리는데 시흥에서부터 지금 현재 목동까지 가는 요 부분이 신구로선이 또 하나 계획이 되어 있고요. 판교에서부터 월곡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2025년도에 개통 예정이 있고요. 신안선선이 2024년도에 개통 예정이 있는데 강명을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던 그 부분은 GTX가 가는 곳마다 추가적으로 한 곳마다 지금 안양이라든가 또 내지는 왕십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격이 뛰었다라고 합니다. 그거와 같이 강명도 새롭게 이렇게 지금 노선이 들어가면 또 이렇게 뉴타운이 신도시만큼 개발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지켜볼 만한 그런 부분인 건데 또 하나는 성산대교에서부터 금천구까지 지하 사업으로 서부간선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 지금 여기에 금천으로 나와서 바로 강명으로 오게 된다면 지금 서울에서 간다면 30분이면 가지만 더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동굴이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희귀하죠. 하지만 광명에 동굴이 있습니다. 17만 평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관광명소가 돼서 이렇게 산업단지와 관광지와 어우러서 신도시가 되면서 앞으로의 기대치가 상당히 많아서 2020년도에 지금 착공 예정이 했지만 지금 이제 착공 예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광명 동굴 관광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발 호재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3룸이죠. 지금 현재
주차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3룸이면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28평형입니다. 28평형으로 지금 현재 갖춰져 있고요. 4억 4,500에서 4억 5천만 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3억 9,500입니다. 해서 실투자 금액은 5천에서 5,5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물건 저희가 소개해드렸고요. 물건에 관해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94 도움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방송 끝난 후에 저희가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